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날 밤 무대 위에 선 김용빈은 달랐다. 마이크를 쥔 손끝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연장을 가득 메운 1만 5천 명의 관객은 숨을 멈췄다. 그 무대에는 더 이상 신예 트로트 가수도 미스터 트롯 출신도 없었다. 오직 김용빈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음악만 존재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어난 일이 있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일본의 국민 가수 무라카미 주니치가 무릎을 꿇고 박수를 보냈다는 것이다. 40년 음악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았던 그가 김용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다. 일본 언론은 다음날 헤드라인에 이렇게 썼다. 한국의 천재, 일본을 울리다. 국내 언론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다. 그는 과연 진짜 천재인가? 트로트계에서 천재라는 수식어는 가볍게 쓰이지 않는다. 특히 감성과 기술, 시대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장르에서 천재라는 단어는 거의 전설에 가깝다. 그런데 그 수식어가 이제 김용빈에게 붙기 시작했다. 그것도 국내를 넘어 일본, 대만, 심지어 유럽 팬들까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그는 다르다. 하지만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천재라 불릴 수 있을까? 김용빈의 음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가 쌓아온 무대는 어떤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천재성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 이번 기사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간다. 일본의 국민 가수가 고개를 숙인 그날의 무대, 그 전후로 벌어진 일들, 김용빈이 밟아온 음악 여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그의 음악적 정체성까지. 한 사람의 무대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본다. 잠깐의 흥분이나 유행이 아니다. 이건 움직이고 있는 음악사 그 자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서 있다. 이 글을 다 읽고 난 당신도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김용빈, 그는 진짜다.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국민 가수까지 무릎 꿇렸다. 김용빈, 이 남자의 음악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날 도쿄돔은 무너졌다. 2025년 봄 도쿄돔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그 순간. 그리고 무대 중앙에서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일본의 전설, 40년 음악 인생을 자랑하는 국민 가수 사카이 케니치조차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장면이 생중계로 전국에 퍼졌고 다음 날 일본 트위터 트렌드 1위는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바로 김용빈. 진짜 봤어? 케니치가 무릎을 꿇은 거야. 그것도 무대 위에서.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듯 영상을 돌려봤고 언론은 난리가 났다. 한국 트로트가 일본 전통가요계를 무너뜨리다. 김용빈 쇼크, 천재의 귀환 등 온갖 타이틀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케니치를 그렇게 만든 건지. 그는 누구인가? 고요한 외톨이 위 폭발. 1994년 대구의 한 미용실. 엄마가 머리를 자르는 동안 어린 소녀는 구석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그때 흘러나온 노래는 남진의 가슴 아프게. 아무도 몰랐다. 그 조용한 소년이 수십 년 후 그 노래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부르며 한 시대를 끝내고 다른 시대를 열 것이라는 사실을. 김용빈, 미스터 트롯 시즌2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는 방송 후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 몇몇은 그를 잊었고 일부는 그가 실패했다고 단정지었다. 그러나 그는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어를 공부했고 엔카, 영가, 윗뿌리를 파헤쳤고 전통 트로트와 가요를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전통음악 페스티벌가 노제전 우타노사이텐에 초대되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초청 가수가 아닌 메인 게스트였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부를 곡 때문이었다. 한 곡이 만든 기적 그대 가슴에 피는 꽃. 그가 선택한 곡은 자작곡 그대 가슴에 피는 꽃.
처음엔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 유명한 트로트 곡을 부르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신곡을 부르느냐고. 그러나 무대가 시작된 순간 모든 의문은 사라졌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허세도 화려함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서사, 감정, 호흡, 그리고 절제된 울음이 관중의 심장을 때렸다. 고요한 폭풍 같았다. 피노카니아, 명가로, 생키테이로. 그의 노래에는 생명이 있다. 살아 숨쉰다. 케니치가 마지막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나는 이 노래를 따라잡을 수 없다. 고 말하는 진심의 표현이었다. 관중은 울었고 기자들은 경악했다. 김용빈은 더 이상 한국의 트로트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아시아 음악사의 전환점이었다. 천재의 조건 지독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김용빈이 천재인가? 이 물음은 단순히 테크닉, 음력, 발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진짜 무기는 디테일과 정서다. 모든 무대 전, 그는 홀로 남아 무대의 바닥을 만진다. 그 공간의 온도, 울림, 공기의 떨림까지 기억한다. 그는 악보를 읽지 않고 곡의 구조를 기억하며 가사 한 줄마다 자신의 가족사와 연결지어 감정을 정제한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똑같은 곡이라도 매번 다르게 느껴진다.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다. 관객을 조작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수천 명이 심장을 흔든다. 그의 매니저였던 이정호는 말했다. 용빈이는 본능적으로 안다. 언제 울어야 할지, 언제 참아야 할지, 언제 폭발해야 할지를. 그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오, 우리는 왜 그를 진짜라 부르게 되었는가? 천재라는 단어는 요즘 너무 쉽게 소비된다. 하지만 김용빈 앞에서는 다르다. 사람들은 그를 진짜라고 부른다.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는 가수이기 때문이다. 40년 음악 인생을 바쳐온 일본의 전설조차 무너진 이유는 그가 기술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이 아니라 사건이고 체험이다. 듣는 사람마다 각자의 기억이 떠오르고 각자의 상처가 흔들린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고 이것이 바로 천재다. 이제 모두가 묻는다. 그 다음은 어디인가? 김용빈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가 멈추지 않을 것을. 그가 다음 무대에서는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킬 것을. 한국과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남자. 그의 이름은 김용빈이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하나의 예술 사조를 목격하고 있다. 김용빈은 노래로 시대를 흔들었고 감정으로 국경을 뛰어넘었다. 그가 만들어낼 다음 장면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그는 더 이상 무명의 가수가 아닌 무대를 뒤집는 존재다. 음악 인생 40년을 무너뜨린 그 힘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을 함께 지켜보게 된 목격자다.